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리 활동 제2탄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모아보았어요. 첫 번째, 동아리 운영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의 동아리예요. 동아리 선생님이 계획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연간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되게 힘들죠. 동아리 회장하고 동아리원들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뭐 하지? 하고 보통 동아리 첫째 시간에 그거 하죠. 쭉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적 막 이런 거 세우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뭐만 세우냐면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활동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활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활동,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무슨 활동 이렇게 활동을 쭉 모아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동아리 예산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돈을 어떻게 쓸지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이 사용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동아리는 그래요. 학교의 예산을 쓰는 것 중에서 동아리 예산과 자치 예산은 학생 자치 예산은 학생이 의견을 제안하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 동아리에 배정되어 있는 돈은 예산은 얼마예요라고 담당 쌤께 여쭤보고 그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정말 깜짝 놀라게도 몇 명의 학생들은 동아리한테 돈을 주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쓰냐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는다? 아니면 막 그거 갖고 자기네가 영화 관련 동아리가 아닌데 극장 가서 영화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것도 청렴에 어긋납니다. 그 예산은 그거의 본질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세 번째, 창체 동아리 활동은 꼭 학교의 창체 시간에 해야 되나? 이제는 자율 동아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는 자율 동아리 없어지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는 자율 동아리 지금 있는 자율 동아리도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목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율 동아리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창체 동아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 학교에 정해져 있잖아요. 꼭 그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나? No. 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은 다른 활동과 달라요, 학교에. 교육과정 안에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애들이 체험 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그럼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해요? 그거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 되게 많죠. 동아리 시간에 뭐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모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동아리 활동을 모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매주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동아리들이 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 공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고 그거를 실행 뭐 만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동아리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동아리 활동을 하자는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꼭 창체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되고요. 창체 시간에 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궁금한 점. 학생들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해서 선생님이 이걸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선생님께 상의하지 않고 활동한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나요? 연초에 계획이 없이 시행한 내용은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뭐를 하겠다는 것을 점이라도 찍어야 돼. 제목이라도 있어야만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동아리 활동을 막 선생님이 결정해서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토의를 통해서 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뭐 논의를 통해서 동아리원이 함께 모여서 동아리 회장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다. 근데 그 전에 한 계획과 바뀌었다. 선생님께 적어도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위험하다. 나가기 전에 내가 거기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쪽에 알아보겠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여러분이 알아보면 더욱더 좋지만,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다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께 구두로라도 상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꼭 선생님께 가서라도 말씀을, 뭐 종이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동아리 활동 중에서 동아리가 함께 하는 건데 나 혼자 계획 세워서 혼자 뭐 해야지,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동아리는 반드시 함께 하고요. 거기에 있는 활동들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동아리고, 동아리의 활동은 온전히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원들이 함께 계획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 꼭 적어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라도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생기부에는 몇 자가 기록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생기부에는 매 학년도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이라고 그래서 500자 기록이 됩니다. 500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 동아리, 직접 보고하는 동아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온라인 동아리 활동이 난 뭔지 모르는데 어쩌죠? 어불성설이다. 너무나 많은 동아리 활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동아리 활동이 존재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제3탄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동아리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학과의 어떤 동아리, 그거를 가기 위한 어떤 동아리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어가면서 동아리 활동들, 아까 보여준 동아리 활동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